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동네 슈퍼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 정말이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뭘 했냐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손주 녀석이 자꾸 먹고 싶다던 밀키트라는 걸 사려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파는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슈퍼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죠. 저기 밀키트 있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살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여기 없고요. 인터넷으로 시켜야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데서요. 쿠팡? 마켓컬리? 저는 그 순간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창피했던 건 뒤에 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 저것도 모르네 하는 눈빛들이 등에 따갑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요. 됐어요. 하고는 황급히 슈퍼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72살 먹은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죠. 새하얀 머리카락, 눈가에 깊게 팬 주름들, 살짝 굽은 어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었을까?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느라 살았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이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어르신, 선생님, 할머니로만 부르더라고요. 동네 마실 나가면 다들 존댓말 쓰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겉으로는 공손한데 속으로는 저 할머니 또 옛날 얘기하시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버스에 타면 젊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요. 고맙긴 한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자가 된 것 같아서 싫었어요. 특히 자식들이 모이면 더 심합니다. 엄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엄마,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할 필요 없어요. 엄마, 핸드폰은 그냥 전화만 받으시면 돼요. 괜히 이것저것 누르면 고장 나요. 고장 날까봐? 아니면 제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뭔가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웃음소리만 요란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쇼핑 채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관심 가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옛날 노래 나오는 채널만 간신히 찾아서 틀어놨죠. 송가인이 한마는 대동강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것들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 있구나. 30년 전에 듣던 노래, 50년 전에 배운 요리법, 평생 해오던 살림 방식.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데 저는 그 변화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주 녀석이 보낸 카톡이었죠. 아이고, 카톡이라는 말도 얼마 전에 겨우 배웠습니다. 처음엔 카카오톡인지 카톡인지 헷갈려서 손주한테 한참 놀림 받았어요. 할머니, 밀키트 못 구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시켜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아무 뜻 없이 보낸 말이겠죠. 그런데 제 가슴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이제 뭐든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가? 아니, 싫어요. 전 아직 안 늙었습니다. 다리는 좀 아파도 걸을 수 있고, 손은 좀 떨려도 밥은 할 수 있어요. 머리도 가끔 깜빡하긴 해도 생각은 또렷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니, 제 가족들까지도 저를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였을 거예요. 시집가기 전이었죠. 친구 따라 동대문 시장에 갔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양장점에 들어갔는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어요. 천을 자르고 바늘로 꿰매고 예쁜 옷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데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시집 가면 그런 거 할 시간 어디 있겠니? 그냥 구경이나 해. 맞는 말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재봉틀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옷은 동대문에서 사입혔고 나중엔 백화점에서 샀죠.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72살이 되어서야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나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구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마치 첫사랑 고백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뭐든지 처음부터 배워보자. 그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이름도 나이도 없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는 한 명의 초보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말했죠. 오늘부터 너는 선생님도 어르신도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서툰 학생이 되는 거야. 괜찮지? 거울 속의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25 그때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멋진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뭐 했는지 아세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하하,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웃음이 나와요. 72살 할머니가 무슨 유튜브냐고요? 그것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주 녀석이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길래 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나 싶어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세상에나 거기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재롱 부리는 영상, 요리하는 영상, 노래 부르는 영상, 심지어 할머니들이 춤추는 영상도 있었어요. 그 할머니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신나게 방방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댓글엔 할머니 최고. 저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무료 강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수강생들이 다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에요. 50대, 60대. 저만 70대 할머니 하나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강사 선생님이 젊은 청년이었어요. 26쯤 됐을까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살짝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님, 여기 컴퓨터 기초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괜찮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제 컴퓨터 수업. 첫날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틀렸어요. 선생님이 클릭하세요 하면 저는 마우스를 손바닥으로 탁탁 쳤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음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창피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선생님이 천천히 와서 제 손을 잡고 마우스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검지손가락으로 톡톡 누르는 거라고. 근데 제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힘 조절이 안 돼서 한 번만 눌러야 하는데 두 번, 세 번씩 눌러지죠. 화면에서는 창이 마구 열렸다 닫혔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저는 중얼거리면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손가락을 들여다봤어요. 마우스를 꼭 쥐느라 검지손가락에 빨간 자국이 살짝 나 있었죠. 그 자국을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70 넘은 할매가 손가락에 굳은 살 만들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그 느낌이랄까요?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페달을 밟던 그 떨림 말이에요. 둘째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법을 배우는 날이었거든요. 선생님이 기억이 어디 있고 니은이 어디 있고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자판을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찾아 누르는 동안 옆 사람들은 벌써 한 문장을 다 쳤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5글자 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저는 아직도 희을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죠. 어머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이게 천천히 하는 건데요? 그때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슬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근데 대단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컴퓨터 배우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하시던데. 왜요? 배우면 되는데. 엄마가 그러세요. 늙은이가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창피하기만 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창피한 게 뭐가 있어요. 모르면 배우는 거지. 나이 먹는다고 배움까지 늙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신기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늙은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그런데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전혀 창피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짜릿했어요. 기억을 찾았을 때의 기쁨, 안녕하세요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마치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맞은 것처럼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셋째 날엔 인터넷 검색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네이버라는 곳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궁금한 걸 쳐보라고 했죠. 저는 밀키트를 검색했어요. 그날 슈퍼에서 못 찾았던 그것 말이에요. 세상에 화면에 수백 개의 밀키트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도 있고 가격도 있고 사람들이 먹어본 후기도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그동안 저는 동네 슈퍼, 시장, 백화점이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고 거기 있는 것만 먹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작은 화면 안에는 전국의, 아니, 전 세계의 물건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것저것 눌러봤죠.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보이고 후기를 누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르륵 나왔어요. 할머니, 그거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옆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장바구니? 컴퓨터에 무슨 장바구니가 있대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알려줬어요. 장바구니 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한꺼번에 살 수 있다고. 저는 조심조심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화면 오른쪽 위에 숫자 1이 뜨더라고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신기한지.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도 컴퓨터를 켰어요. 손주가 쓰다가 거실에 놔둔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전원 버튼을 찾아서 눌렀죠.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인터넷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자를 쳤습니다. 유튜브 시작하는 법. 엔터를 누르자 수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저는 밤새도록 그 글들을 읽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크게 키우고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도 읽고 또 읽었죠.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됐어요. 애들 키울 때 분유 타주고 이유식 만들고 빨래하고 그때도 바쁘긴 했지만 몰두는 아니었죠.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였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였죠. 이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 이름은 70초보 할매로 정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손주가 찍어준 제 사진을 넣었죠.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첫 영상은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컴퓨터 배우는 과정을 찍기로 했어요. 손주한테 부탁해서 제가 키보드 치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했죠. 할머니,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웃을 텐데 괜찮아요? 그럼 웃으면 되지. 나도 웃기거든.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72살 할머니의 첫 타자 연습이었어요.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설렜죠.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조회수 37, 딱 그만큼이었어요. 아마 가족들하고 동네 사람 몇 명이 본 것 같았죠. 근데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7명. 겨우 37명이지만 그중 한 명은 제게 용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서툴게 키보드 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된 거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서툴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완벽하게 잘하는 건 이미 해본 일이고 서툰 건 지금 배우고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 뇌는 익숙한 걸 반복할 때 잠들지만 낯선 걸 시작할 때 깨어난다고 해요. 저는 지금 72살에 처음으로 제 뇌를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재미있어요. 할머니, 저 가르쳐 주세요. 손주 녀석이 제게 이런 말을 한 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뭘 가르쳐 달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녀석이 빙긋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배우는 거요. 저도 할머니처럼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요. 알고 보니 녀석이 제 유튜브를 몰래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 배우는 영상,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법 배우는 영상,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택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다가 헤매는 영상까지. 할머니, 그거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저는 그냥 다 아는 척하면서 살았구나 싶었어요. 이 녀석은 고등학생이에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도 잘 쓰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잖아요. 당연히 저보다 훨씬 잘하죠. 그런데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모르는 걸 당당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바보 같아 보일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손주가 겨우 18살인데 벌써 아는 척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처럼 70이 넘어서야 그 감옥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저는 녀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같이 배우자. 할머니가 선생, 너도 선생.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그날부터 저희 할매 손주는 학우가 됐습니다. 녀석이 저한테 컴퓨터 이것저것 알려주고 저는 녀석한테 바느질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녀석이 바느질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의아했죠. 요즘 남자애들도 바느질 배워요? 할머니, 요즘은 성별 상관없이 다들 배우고 싶은 거 배워요. 저옷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제가 젊었을 땐 남자가 바늘 잡으면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었는데 녀석한테 바늘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줬어요. 실 꿰는 것부터 시작해서 홈질, 박음질. 근데 녀석 손이 얼마나 서투른지 바늘에 손가락을 3번이나 찔렀어요. 아야. 녀석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찡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손가락이 바늘 구멍보다 커 보이더라고. 할머니도요? 그럼. 할머니도 처음엔 초보였지. 12살 때 처음 바느질 배웠는데 실 꿰는 것만 1시간 걸렸어. 녀석이 신기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저한테도 처음이 있었죠. 서툰 시절이 있었고 손가락 찔리면서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그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할머니라는 옷을 입으면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죠. 녀석과 바느질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집와서 첫 명절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전 부치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전을 한 번도 부쳐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서는 엄마가 다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차마 모른다고 말을 못했어요. 새댁이 전도 못 부친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아는 척하면서 부쳤는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저는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며 그러셨죠. 에휴, 전도 제대로 못 붙이면서 어쩌려고. 그때의 수치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숨고 싶었죠. 그런데 더 괴로웠던 건 그 후로도 계속 아는 척해야 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괜찮은 척. 근데 지금 손주 녀석이랑 같이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를요.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녀석이 삐뚤빼뚤한 바느질을 보여줬어요. 솔기가 고르지 않고 실이 군데군데 엉켜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게 뭐니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오, 괜찮은데? 첫 번째 치고는 잘했어. 나도 처음엔 이것보다 못했거든. 녀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제 가슴도 따뜻해졌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녀석이 제게 작은 주머니를 하나 건넸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천주머니였는데
솔기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핸드폰 넣는 주머니예요. 할머니가 맨날 핸드폰 막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러면 화면 긁힌다니까요. 저는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서툰 바느질 자국, 삐뚤어진 선, 군데군데 묻은 손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손주가 만들어준 선물이라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좋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녀석이 저한테 무언가를 처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걸 배워서 서툴지만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준 거였어요. 그 과정을 함께 했다는 게 할머니와 손주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도 아니라 그냥 같이 배우는 친구가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녀석이 학교 숙제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뭔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이 문제 풀 줄 아세요? 아니, 할머니는 수학 잘 몰라.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녀석이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에서 그 문제 푸는 법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화면을 보여주면서 같이 봤죠. 영상 속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걸 듣고 녀석이 이해했다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이해하셨어요? 아니, 할머니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저도 반만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는 것 같이 찾아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 순간 뭔가가 탁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5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어른은 다 알아야 한다. 할머니는 손주한테 가르쳐야 한다.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녀석은 제가 모른다고 해도 절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배우자고, 같이 알아보자고 했죠. 제가 서툴러도, 느려도, 실수해도 그냥 재미있어 했어요. 며칠 뒤 녀석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3명쯤 됐을까요? 녀석들이 거실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제가 부엌에서 차를 타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졌죠. 예전 같았으면 황급히 치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컵도 제대로 못 잡네 하는 소리 들을까 봐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애들아, 조심해라. 유리 조각 있으니까. 그러고는 천천히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치웠어요. 손주 녀석이 달려와서 같이 치워줬고 친구들도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걱정해줬죠. 아무도 비웃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컵이 깨진 거였고 그걸 치우면 되는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차를 다시 타서 애들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녀석들 옆에 앉아서 물었죠. 너희들 요즘 뭐 배우니? 애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더니 한 명이 말했어요. 저 요즘 기타 배워요. 오, 기타? 할머니한테 한번 쳐봐. 할머니는 악기 소리 듣는 거 좋아하거든. 녀석이 수줍게 웃으면서 가방에서 작은 우쿨렐레를 꺼냈어요. 그리고 서툴게 몇 개의 코드를 쳤죠.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음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야, 근사한데? 할머니도 배워볼까? 우쿨렐레 좋다. 작아서 들기 편하겠어. 애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가요? 왜? 할머니는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는 저 기타 배운다니까 돈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애를 보면서 말했어요. 돈 아까운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까운 거지. 배우고 싶을 때 배워야지.
나중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울 수도 있어. 애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애들한테 컴퓨터 배우는 이야기도 해주고 유튜브 하는 이야기도 해줬죠.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제 채널도 구독해줬어요. 그날 밤 손주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 할머니 진짜 멋있대요. 뭐가? 그냥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들하고는 다르대요. 같이 배우고 싶어지는 할머니래요. 이 녀석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요즘 행복해요. 할머니가 제 친구 같아서요. 친구.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할머니가 손주의 친구라니. 이상한 조합이지만 생각해보니 그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응원하는 관계. 그게 바로 학우잖아요. 나이를 잇고, 세대를 잇고, 그냥 같이 성장하는 두 사람. 저는 72살에 처음으로 18살 학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생전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습니다. 60평생을 살면서 비행기는 딱 2번 탔어요. 둘 다 가족들이랑 같이요. 남편이 표 사주고, 자식들이 짐 챙겨주고, 손주가 탑승권 받아주고,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손주 녀석이 제주도에서 청년 창업 캠프에 참가한다길래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물론 녀석은 기숙사에서 자고 저는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거였지만요. 할머니, 제가 표 예매해 드릴까요? 아니, 할머니가 할 거야. 녀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도 놀랐으니까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항공권 예매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고 날짜를 선택하고 좌석을 고르고 중간에 몇 번이나 틀렸어요. 결제 직전에 창을 잘못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죠. 1시간 반쯤 걸렸을 거예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화면에 떴어요.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야호 하고 소리쳤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혼자 집에서 야호라니. 웃기죠? 근데 정말 기뻤어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온 예매 확인 문자를 열어봤어요. 제 이름 탑승 날짜, 좌석 번호, 모든 게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비행기 타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긴장돼서 잠을 설쳤거든요.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혹시 뭘 빠뜨린 건 아닐까? 공항에서 길을 잃으면 어쩌나, 비행기를 잘못하면 어쩌나. 손주가 택시를 불러줬어요.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 진짜 이러고 있는 거 맞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젊은 사람들은 캐리어 끌고 쌩쌩 걸어가고, 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떠들고, 저는 그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표지판을 봤어요. 국내선 출발, 체크인 카운터.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다 무시하고 가족들만 따라갔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하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갔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직원분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예매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도 떨렸어요. 직원분이 컴퓨터를 탁탁 치더니 탑승권을 내밀었죠. 좋은 여행 되세요.
탑승권을 받아들고 보안 검색대로 갔어요. 가방을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모든 게 신기했어요. 예전엔 자식이 다 해줘서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직접 하니까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게이트를 찾아갔어요. 15번 게이트. 멀리서부터 숫자가 보였죠. 의자에 앉아서 탑승을 기다리는데 옆에 젊은 여자분이 앉았어요. 어머니, 혼자 여행 가세요? 응, 손주 보러 가는 길이야. 와, 멋지시다. 저희 할머니는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신다는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 근데 무서운 거랑 못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 여자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비행기에 탔어요. 좌석을 찾아가는데 번호가 헷갈려서 승무원분께 물어봤죠. 저기요, 27호가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좌석이었어요.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옆자리 아저씨가 도와주셨죠. 처음 타보세요? 아니, 예전에 타본 적은 있는데. 혼자는 처음이라. 멋지십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다가 슝 하고 떠올랐죠. 배가 확 내려앉는 느낌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창밖을 보니 땅이 점점 멀어지고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 풍경을 예전에도 봤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풍경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였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 관광 오셨어요? 응. 손주 보러 왔어. 혼자서요? 그럼. 나도 이제 혼자 다니는 연습해야지. 기사님이 빙긋 웃으셨어요. 멋지십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 얘기 해줘야겠네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죠. 방으로 안내받아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짭짤하고 시원하고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저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그리고 천장을 보면서 웃었어요. 나 해냈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제주도 온 것뿐이었죠. 누군가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텐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 손주를 만났어요. 녀석이 캠프 끝나고 저한테 달려왔죠. 할머니, 정말 혼자 오셨어요? 그럼. 할머니 만만하게 보지 마라. 녀석이 저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죠. 할머니, 저 오늘 발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 괜찮아? 네. 할머니 보니까 괜찮아졌어요. 할머니가 비행기 혼자 타고 오셨잖아요. 저도 다시 도전하면 되죠. 녀석의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용기 내서 한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서툴게 도전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은 72살 할머니의 첫 혼자 비행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 비행기 창밖 풍경, 제주도 바다. 사진들을 모아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2348이었어요. 댓글이 27개나 달려 있었죠. 할머니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우리 엄마한테도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할머니, 다음 여행도 기대할게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뭘 했나? 컴퓨터 배우고, 유튜브 시작하고, 손주랑 친구 되고, 혼자 여행하고,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어르신, 선생님, 할머니였어요. 남들이 정해준 틀 안에 갇혀 살았죠. 근데 지금의 저는 초보자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았어요. 완성된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요. 삐뚤빼뚤한 바느질, 틀린 타자, 헤매는 공항. 그 모든 서툼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제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집인데 제 눈이 달라진 거죠. 거울 앞에 섰어요. 72살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고 머리는 여전히 새하얗고 허리는 여전히 살짝 굽었죠.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너 참 멋지다. 거울 속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답했죠. 너도 멋져. 이제 시작이야.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주엔 우쿨렐레 배우러 갈 거예요. 다음 달엔 수영을 배워볼까 해요. 물이 무섭긴 한데 무서운 거랑 못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은 건 없어요.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당신도 초보자가 되어 보세요. 체면 내려놓고, 권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손주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니? 친구한테 말하세요. 나도 배워보고 싶어. 거울 앞에 서서 말하세요. 나 오늘부터 초보자야. 실수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살아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시드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처음 피워보는 꽃을요. 저는 72살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배웠어요.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첫 번째라는 말이 이렇게 설레는 말인지를요. 여러분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무엇이든 시작해 보세요. 문 밖을 나가서 모르는 길로 산책해 보세요. 안 마셔본 차를 주문해 보세요. 안 들어본 노래를 들어보세요. 안 해본 일에 도전해 보세요. 사소해도 좋아요. 작아도 좋아요. 그 작은 첫 번째가 모여서 당신의 찬란한 전성기를 만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첫날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초보자의 용기로 빛나는 당신을, 서툴러서 더 아름다운 당신을, 나이를 숫자로 바꿔버린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요.